2016 버전 ITQ 파워포인트 2024년 7월 13일 비형 슬라이드 크기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하시고 A4 용지를 선택합니다. 확인을 누르고 맞춤 확인을 선택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레이아웃을 선택합니다. 텍스트 상자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 주시고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도형을 불러오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블록 화살표의 톱니 모양의 오른쪽을 선택하시고 중간 지점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드래그를 하셔서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노란 조절점으로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될 수 있도록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도형 채우기로 옅은 색을 선택합니다. 도형 윤곽선은 윤곽선 없음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도형은 지금 보시면 순서도의 화면 표시 도형입니다.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까지 드래그를 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왼쪽과 오른쪽은 텍스트 상자에 맞춰서 드래그를 해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 윤곽선은 없습니다. 회사 로고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림에 가서 이 디바이스를 선택하시고 그림 로고는 1번 로고 1입니다. 삽입을 하신 후에 바닥 밑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시고 최대한 작게 만드신 후에 중간에 위치하도록 이동합니다. 색 메뉴에 있는 투명한 색 설정 메뉴로 배경색을 투명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로 복사를 해서 컴퓨터에 기억을 시켜줍니다. 오른쪽에 슬라이드 번호는 삽입해 보시면 머리글 바닥글이나 슬라이드 번호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모두 적용을 클릭해 줍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에 폰트 적용을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맨 앞으로 이동을 하시고 뒤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맨 앞으로 가져오신 후에 홈 탭으로 가셔서 글자 폰트를 적용합니다. 도듬 40포인트 글자색은 흰색이고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눌러줍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줍니다. 새 슬라이드를 눌러주시든지 엔터를 눌러주셔서 슬라이드를 5개를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하기 위해서 필요없는 도형을 삭제를 해주시고 입력의 도형에 기본 도형에 있는 눈물방울을 선택하시고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하단 중간 지점까지 드래그를 해줍니다. 도형 채우기로 가셔서 그림을 파일에서 찾아주시는데 타자치는 손가락을 그림 1번을 선택하고 삽입을 눌러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키 눌러서 그림 서식으로 이동합니다. 채우기 및 선이 있고 효과가 있는데 채우기 및 선으로 가셔서 채우기의 투명도를 50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효과로 가셔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5포인트로 선택합니다. 도형 편집이 끝나셨으면 워드아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입력에 워드아트를 누르신 후에 워드아트를 추가합니다.
스타일이 적용이 되어 있으므로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를 한번 하신 후에 글씨를 입력합니다. 트리선을 한번 클릭하시고 변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변환을 누르신 후에 갈매기형 수정입니다. 텍스트 효과에 반사로 이동하셔서 근접 반사, 탑포인트, 옵셋 하신 후에 크기를 조절을 해줍니다. 크기를 조절하신 후에 두 번째 워드아트 삽입이 끝나고 세 번째 그림 삽입은 붙여넣기를 해주셔서 이동을 하고 크기 사이즈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목차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고 밑에 있는 텍스트 상자는 지우겠습니다. 도형을 두 개에 불러옵니다. 하나는 순서도에 있는 저장 데이터입니다. 화살표 위로 부분 도형입니다. 그 두 번째 도형을 불러오신 후에 노랑 조절점으로 화면과 같은 모양이 되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맨 뒤로 이동을 시키고 윤곽선 없음으로 하고 채우기 선은 흐린색을 선택해 줍니다. 왼쪽도 마찬가지로 윤곽선 없음을 선택을 하고 글 상자를 추가합니다. 텍스트 상자를 추가를 하신 후에 글씨를 입력합니다. 적당한 위치에 놓으신 후 3개의 블럭을 모두 선택하고 글꼴을 입력합니다. 모두 18포인트. 왼쪽에 있는 것은 글자색이 흰색입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 후에 복사를 4개를 해주겠습니다. 2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복사를 하시면 2번 만에 복사가 끝납니다. 숫자를 입력을 하시고 글씨를 24포인트가 적용이 안 됐네요. 24포인트 엔터. 또 글씨를 입력을 합니다. 글씨가 입력이 되었으면 하이퍼링크를 적용하겠습니다. 글씨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키, 네, 여기 있네요. 삽입에 이거 앞에 게 자꾸 오류난 글씨로 착각을 해서 아무리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도 하이퍼링크가 안 불러와집니다. 여기 삽입 메뉴에 보면은 링크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게 하이퍼링크입니다.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 현재 문서에 슬라이드 5번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림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그림을 누르고 이 디바이스를 누르신 후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 4번을 불러오신 후에 자르기 명령으로 원하는 그림만 이렇게 조절을 하셔서 남기신 후에 바탕화면을 클릭 한번 해주시고 이동을 합니다.
위치에 이동을 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 슬라이드, 두 번째 목자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입력합니다. 글머리 기호를 변환을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하시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글씨를 입력하신 후에 글자 폰트는 굴림이고 글자 색은 검정색, 글자 간격은 1.5로 하시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 텍스트 상자에 맞춰서 글씨가 줄어들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마우스 오른쪽 키 도형 서식으로 가셔서 여기 텍스트 옵션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맞춤 안함을 선택을 하셔야지 내가 원하는 1.5 간격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 여기 지금 두 번째 단락은 글자 크기가 20이죠. 20으로 누르고 엔터. 그리고 오른쪽에 동영상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동영상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글을 보시면은 예제는 여기 글머리 기호와 글자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실제로 입력하면 간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쓰기를 조금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눈금자가 이렇게 나타나시는 분은 바로 적용을 하실 수 있는데 안 보이시는 분은 보기에 눈금자를 선택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오각형 모양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을 한 칸 정도 뒤로 당겨 주십니다. 네, 두 번째 단락도 이렇게 오각형 모양의 포인트를 선택하시고 한 단락만 한 문자 정도만 뒤로 당겨 주시면 이렇게 글머리 기호와 글자 간의 간격을 이렇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트롤 시프트에서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한글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슬라이드까지 완성을 했고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로 80점입니다. 제목을 입력하시고 삽입에 표로 들어가셔서 줄이 4개, 칸이 2개 이렇게 하시고 멀리그램 줄무늬행을 없애주시고 최대한 크게 표를 만들어 줍니다. 삽입에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도형은 도형에 가시면 오른쪽에 첫 번째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 도형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채우기로 가셔서 그라데이션을 선형 아래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복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도형은 상단 도형이죠.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입니다.
왼쪽 상단 하단부터 오른쪽 상단까지 이렇게 만드시고 오른쪽으로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복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삼각형을 불러옵니다. 삼각형을 불러서 왼쪽 하단부터 오른쪽 상단까지 이렇게 그려주시고 색깔을 옅은 색으로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복사하시고 늘려주겠습니다. 전체 다 선택을 하시고 글자 폰트는 분리 18포인트 검정색입니다. 그리고 글씨를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까지 해주시고 글씨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간격도 1.5를 선택해 줍니다. 글씨가 한 칸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늘려주고 위에 있는 도형도 조금씩 늘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슬라이드까지 완성.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제목을 입력을 하시고 차트를 누르셔서 여기 혼합을 눌러줍니다. 배열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보조축까지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3번은 계열 3번은 삭제를 해주고 항목은 한 칸이 더 필요하지 삽입을 해줍니다. 항목을 바로 X축에 있는 항목을 입력해 줍니다. 엔터, 펜콜라, 엔터, 에너지, 그리고 하시고 계열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이 끝나셨으면 오른쪽에 차트가 적당하게 화면에 꽉 차도록 드래그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차트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셔서 데이터 테이블을 켜주시고 눈금선은 없애줍니다. 범례도 필요 없죠. 범례도 없애줍니다. 그리고 차트 요소를 닫아줍니다. 제목부터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기 전에 글자 폰트를 주는데 홈 탭에 도둠 16포인트 글자는 검정색이고 외곽선을 주어야 하는데 여기 도형 윤곽선에 보시면 검정색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면 외곽선이 검정색으로 주어집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시고 폰트를 주겠습니다. 굴림 24포인트 붉게 선택을 하시고 색은 도형 채우기에서 색은 흰색을 주고 윤곽선은 검정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 오른쪽 오른쪽 그림만 선택이 됐네요. 그리고 글씨를 바꿔 보겠습니다. 왼쪽 차트 선 실선 아래쪽 데이터도 실선 넣어주고 오른쪽 보조축도 실선을 넣어줍니다. 데이터 서식에서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가 서식에 보시면
표식이 있습니다. 표식 옵션 기본 제공되는 거에서 지금 보시면 다이아몬드형입니다. 다이아몬드를 바꾸고 크기를 10으로 바꾸어서 잘 보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값 표시는 맨 오른쪽에 있는 인스턴트 커피 카페인 함량 계열이라고 그랬습니다. 카페인 함량이기 때문에 이 막대 그래프가 아니라 차트에 있는 것만 선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기 하고 오른쪽 키 누르셔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줍니다.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눌러주는데 조금 약간 이동해서 이렇게 잘 보이도록 하고요. 도형을 추가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이 값이 화면하고 다르죠? 여기 지금 최대값을 150으로 줍니다. 그 다음에 기본을 50으로 주면은 50, 100, 150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됐고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0이 아니라 대시로 되어야 하는데 0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 이게 지금 축 옵션은 닫아 주시고 표시 형식에 보시면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숫자나 회계로 바꾸셔서 고치시면 되는데 회계로 바꾸셔서 이거를 기호가 없음을 선택을 해줍니다. 기호가 없음을 선택하면 0 대신에 대시로 나타내 줍니다. 차트 영역하고 차트 영역의 색깔을 단색 채우기 노란색을 선택을 해주고 그림 영역의 단색은 흰색으로 선택해 줍니다. 그럼 도형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삽입에 보시면 도형을 보시고 별 및 현수막에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 모양의 가로로 말린 두루마리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도형 서식의 스타일을 파란 강조 원입니다. 파란 강조 원 그리고 글꼴은 굴림 18포인트입니다. 굴림 8포인트 하고 글자 색은 검정색이죠. 그리고 1일 400mg 하고 모양을 좀 더 크게 늘려줍니다. 가운데 설정, 세로 가운데 설정. 스타일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세 효과 파란 강조 원이네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5번째 차트 슬라이드도 만들어 보았고 이번엔 슬라이드 6번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6번째 도형 슬라이드는 100점입니다. 글씨를 입력하시고 필요 없는 도형은 지우겠습니다. 한쪽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뒷배경으로 불러와야 됩니다. 세 번째 도형을 선택하시고 크게 가능하면 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그려줍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건 좌우 대칭을 눌러줍니다. 왼쪽은 파선이면서 색깔을 좀 연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왼쪽은 파선이면서 진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2와 4분의 1 정도 선택을 해주고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순서도에 있는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를 불러옵니다. 한 개를 불러오시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해주고 회전은 상하 대칭, 좌우 대칭을 한 번씩 눌러줍니다. 스마트 아트를 불러오겠습니다. 스마트 아트 불러와서 화면과 유사한 모양의 도형을 찾아줍니다. 여기 있네요. 지그재그 프로세스형을 선택을 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글자 상자를 오픈을 하신 후에 글씨를 입력합니다. 글씨를 모두 입력을 하셨으면 펼침 목록을 닫아주시고 글자 사이즈를 최대한 작게 줄여주신 후에 적당한 위치에 이동을 시켜줍니다. 3차원 스타일을 적용을 하는데 경사를 선택합니다. 색상을 맨 앞에 있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고 또는 네 번째를 선택, 두 번째, 세 번째, 맨 뒤에 있는 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마트 아트를 선택을 하셔서 두 번째 스마트 아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세로 곡선 목록형. 이것도 마찬가지로 펼침 목록을 누르셔서 글씨를 입력해 줍니다. 글씨가 모두 입력이 되셨으면 사이즈를 줄이시고 화면에 위치시킵니다. 스타일을 적용합니다. 스타일은 강한 효과를 선택하고 색상도 선택을 해줍니다. 윈도 사이즈를 줄이시고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불러오겠습니다. 도형을 불러와서 노란 조절점으로 모양을 바꿔줍니다. 밑으로 드래그를 하신 후에 좌우 대칭을 해줍니다. 순서도에 있는 화면 표시를 불러오고 좌우 대칭을 해줍니다. 그리고 회전까지 해주고요. 다시 순서도에 있는 저장 데이터를 그려줍니다. 육각형 모양도 상단에 불러오시고 배지 모양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다시 육각형을 컨트롤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노란색 모양으로 노란색 조절할 수 있는 노란색 조절점으로 모양을 바꾸어 줍니다. 한쪽 모서리는 잘렸고 또 한쪽은 둥근 사각형을 불러오시고 양쪽이 둥근 도형을 두 번째 아니네요.
둥근 대각선 방향 모서리를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한쪽은 둥글고 한쪽은 이제 뭐 얇은 사각형, 그럼 좌우 대칭이 필요합니다. 그 글씨 사이즈는 조금씩 줄여주겠습니다. 다음은 별 모양인데 꼭지점이 8개네요. 불러오고, 다시 순서도에 가셔서 좌우 대칭을 시켜줍니다. 다음 현수막에 두루마리 모양을 불러옵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도에 있는 문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 불러오셨으면 전체 글꼴을 선택해 줍니다. 홈탭에 분리 18포인트, 글자색은 검정색. 그런데 이 카페인만 글자색이 흰색이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가장 흐린 도형 서식에 가서 노란색으로 맞춰주시고, 두 번째 좀 더 진한 노란색으로 맞춰주시고, 세 번째 도형 서식을 연두색으로 맞춰주겠습니다. 연두랑 져주고, 이번만 글자색이 흰색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고 글씨를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손을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선을 하고 윤곽선을 두께를 상으로 주고 화살표 방향을 11번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선 색깔을 검정색으로 부어줍니다. 모양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네. 육각형 모양이 이게 있고 순서도에 준비라는 육각형이 있네요. 준비라는 이것을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되네요. 그리고 도형색은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스마트 아트가 홈키 폰트가 제대로 됐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글자 설칭을 보시면 이게 적용이 안 되어 있죠. 네, 글자를 다 선택하시고 굴림 18포인트 그리고 검정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밑에 있는 스마트 아트도 마찬가지로 글자를 다 선택하셔서 여긴 18포인트 검정색을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닫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지금 맨 위에 있는 그 상자를 추가를 안 했네요.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놓고 커피에 성경과 입력을 모두 끝나셨으면 그룹을 만드셔야 되는데 도형 서식에 그룹화 그룹을 만드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키 그룹화 그룹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선택해서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는데요. 날아오기 왼쪽에서 날아오기 효과 옵션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그룹을 선택하시고 애니메이션 효과는 회전입니다. 하셔서 강조에 있는 회전 이렇게 적용을 하셨으면 여기 왼쪽에 있는 별 모양을 누르셔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슬라이드를 만드신 걸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신 후에 저장을 하시고 전송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3일 T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